스포일러 많습니다. 욕설 간혹 있습니다. 청취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콘텐츠 대홍수 시대. 요즘 뭐 보시나요? 전 이거 봅니다.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2025 4월 둘째 주 금주의 팝콘 무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남봄 진행자 롤린스입니다. 영화 승부 에피소드보다 금주의 팝콘 무비 에피소드가 먼저 올라왔죠.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작스런 해외여행 일정이 잡혀서 승부 에피소드를 미처 완성하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제가 일요일 아침에 4월 6일 아침에 귀국을 했는데요. 금주의 팝콘 무비 에피소드는 웬만하면 일요일이나 월요일에 올리려 하기 때문에 월요일을 맞이하여 부득이하게 승부 에피소드보다 먼저 팝콘 무비 에피소드를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미리 만들어 놓고 업로드 예약 걸어 놓고 출국했으면 될 거 아니야? 맞습니다. 제가 게을러서 그러질 못했습니다. 야, 해외는 뭐 인터넷 안 터지냐? 공지라도 미리 해둬가지고 승부는 다음 주에 올라오겠구나 생각하게 만들었어야 할 거 아니야?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에 대한 저의 존중심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작스런 일정으로 업로드 일정에 차질이 또 빚어지게 된다면 우선은 차질 없이 미리미리 에피소드 떠나서 업로드 걸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만약 그럼에도 업로드 일정에 차질이 생긴다면 그때는 미리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반드시 조치하겠습니다. 너른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1980년대 베드로 사냥은 실패로 끝났지만 2025년 암브로시우스 사냥은 성공리에 막을 내렸잖아요. 우리 모두 다 함께 기뻐하는 오늘날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부 에피소드 업로드도 내팽겨치고 어딜 그렇게 쏘다니고 왔느냐? 경기도 다낭시 다녀왔습니다. 베트남 여행이 이번에 처음이었는데요. 예전에 히로시마 다녀왔을 때 히로시마 여행기 전해드렸었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에게 지역구 이미지 재고 방안을 히로시마 한가운데에서 묻는다가 여행기 제목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쉽게도 이번 다낭 여행에서는 딱히 히로시마 사랑의 동탄에 견줄 만한 에피소드를 건지지 못했습니다. 경기도 다낭시라는 별명답게 한국 사람 정말 많고 한국 사람뿐 아니라 온갖 국가 사람들이 관광을 왔더라고요. 반미, 쌀국수, 반새우, 이런 것들 먹을거리 잔뜩 먹고 와가지고 이 살 이거 어떻게 빼야 하나 고민거리만 하나를 안고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하나하나 굳이 따져서 건질 거리를 찾아본다면 호텔에서 쉴 때 넷플릭스를 한번 쓱 들어가 봤더랬죠. 베트남 탑 10 영화의 크레이븐 더 헌터가 1위로 올라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한국 넷플릭스에선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해외 다수 국가 넷플릭스에는 일주일 전쯤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냉큼 다운받았죠. 대체 왜 그렇게 폭망했는가? 소니 스파이더맨 유니버스 관짝의 뚜껑은 공식적으로 골든 라즈베리로 휩쓴 마담 웹이 뚜껑에 못을 박았고 관짝에 염을 해줬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등 각종 호기심을 안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다운받은 크레이븐 더 헌터를 딱 틀었는데 베트남 자막이 뜨네. 베트남에서 다운받았으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럼. 어디 보자. 한글 자막이 없어요. 진짜 없어요. 베트남, 중국어, 영어 자막뿐이었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영어 자막으로 관람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간만에 영어 통박 굴리느라 힘 좀 깨나 쓰겠네 했는데 그럴 것도 없었습니다. 대단한 대사 나오는 영화가 전혀 아니었어서 힘 주려고 했던 저만 피곤했던 거죠. 여러분, 제가 다낭 여행을 다녀온 덕에 아직 한국 넷플릭스에 정식 공개되지 않은 크레이븐 더 헌터를 미리 감상도 다 하고 여러분에게 좋은 말씀, 재밌는 말씀, 값진 말씀 안겨다 드릴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다낭 여행을 가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업로드 좀 늦은 거 그건 좀 아닙니다. 대가리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크레이븐 더 헌터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곧 나눠보도록 하고요. 금주의 박스오피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랬듯 국내 박스오피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지난 주말에 이어 영화 승부가 2주 연속 1위를 거머쥐었느냐? 하정우 감독의 신작 로비가 승부를 꺾고 1위에 등극했느냐가 가장 큰 화제거리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승자는
하정우 감독의 로비 주말 3일 동안 10만 관객을 모으며 2위로 데뷔했습니다. 승자는 주말 3일 동안 42만 명을 불러 모은 승부 되시겠습니다. 2주 연속 1위고 누적 관객 수 135만 명을 현재 기록 중입니다. 손익분기점이 180만 명이라던데 지금과 같은 흐름세라면 충분히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슬슬 날씨도 풀리고 나들이 객도 많아지는 만큼 과연 200만 순조롭게 넘을 수 있을지가 주요 관건 될 것 같습니다. 로비 아쉽네요. 누적 관객 수 현재 16만 명 기록 중인데 하정우 배우 지난 2월에 영화 브로큰을 선보였었죠. 영화평이 썩 좋지 않았어서 흥행의 쓴맛을 보았는데 당시 브로큰 흥행 추이랑 로비 추이가 엇비슷합니다. 브로큰은 끝내 20만 명을 넘기지 못하고 극장에서 퇴장을 했는데 로비는 어떻게 될지 이 배우가 됐든 감독이 됐든 하정우란 브랜드 예전만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전 아직 영화를 못 봐서 뭐라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듣자 하니 하정우표 티키타카 말장난으로 가득한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지점에서 관객들의 호불호가 많이 갈린다고 하던데 관람하신 분들 댓글로 감상평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문의 감상평 남기고 싶으시다면 무비퀴즈뱅 moviquizbang gmail.com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익명 원하시면 익명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위는 이 작품은 후퇴를 모르네요. 극장판 진격의 거인 완결편 The Last Attack이 차지를 했고요. 누적 관객 수 64만 명을 넘겼습니다. 메가박스 단독 개봉 작품으로 메가박스 4D관이 연일 이 영화 덕에 매진 중이래요. 거인들 엿썰고 저 써는 장면 4D로 보면은 실감 나겠어요. 이 작품의 최종 성적 유독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4위부터는 주말 관객 수가 10,000명대로 접어들고요. 2,000명, 1,000명 사이로 순위가 갈렸습니다. 10위에 랭크된 백설공주는 여전히 20만 명을 못 넘겼네요. 그럼 이제 북미 박스오피스로 넘어가 볼까요? 간만에 히트작다운 히트작이 북미에 상륙했습니다. 지난 주말 북미 박스오피스 1위는 잭 블랙, 제이슨 모모아 배우 주연 동명의 게임을 원작으로 둔 마인크래프트 무비가 차지했습니다. 지난 주말 3일 동안 무려 1억 3,500만 불, 한화로 따지면 약 2천억 원 정도 되는 수익을 거두어 드렸는데요. 추정 제작비가 1억 5천만 불이라고 합니다. 최근 개봉한 1억 불 이상 제작비 작품이라고 하면은 미키 세븐틴, 백설공주 등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두 작품 다 첫 주 개봉 성적이 그리고 최종 성적 등이 썩 만족스럽지 못했죠. 이에 반해 마인크래프트는 제작비에 준하는 돈을 개봉 첫 주에 벌어들였으니 이거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수익적으로는요. 마인크래프트 2009년에 출시된 이후 2025년 현재 평균 이용자 수만 1억 명이 넘는 게임이라죠. 일부 국가에서는 아동 창의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면서 학교 교부제로도 활용되는 정말 역대급 게임인데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팬층이 어마무시하게 넓다는 거죠. 팬들 마음만 만족시켜도 대박은 예정되었던 작품이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원작을 둔 2차 창작물들의 단골 고민거리, 팬들 등 돌리면 답이 없다. 그만큼 리스크가 크기도 한데요. 일단 성적만 놓고 보면 대성공입니다. 게임 원작 실사 영화 중에서는 처음으로 개봉 첫 주 1억 불이 넘는 수익을 거둬들인 작품이라고 합니다. 슈퍼마리오 브라더스는 배우가 등장하지 않는 애니메이션이니까 제외를 했고요.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마리오 팬이 아닌 저도 정말 재밌게 봤던 작품입니다. 영화를 보는 동안, 영화를 보고 나서 딱 한 놈만 떠올랐어요. 디즈니. 이놈의 디즈니. 그래서 제 한 줄 평도 디즈니 이게 안 되냐? 이게 어려워? 였습니다. 원작 충실히 재현만 하면 이 정도 순수 제비 뽑아주는데 왜 이 쉽다면 쉬운 길을 그렇게 돌아가서 됐습니다. 여튼 마인크래프트 평가는 썩 좋지 못한 편이긴 합니다. 대신 게임 팬층에게서는 나쁘지 않은 작품이라는 평이 돌고 있어서 이 정도면 선방한 거죠. 최종 성적 어디까지 기록하게 될지 사뭇 궁금해지네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마인크래프트 무비에 의해 한 단계씩 성적이 밀려나는 형국이에요. 제이슨 스타뎀 배우 주연 워킹맨이 700만 불 정도를 벌어들이며 2위로 내려앉았고요.
백설공주는 4위로 밀려났습니다. 현재까지 북미 누적 수익 7,700만 불입니다. 1억 불도 못 넘길 것 같아요. 전 세계 누적 수익마저 1억 5천만 불 수준이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알려진 제작비가 2억 7천만 불에 달하는데 거기다 뭐 마케팅비다 뭐다 포함하면 모르긴 몰라도 5억 불 이상은 벌어야 본전치기를 한단 말이죠. 야, 이대로면은 이거 본전은커녕 마케팅비라도 건질 수나 있을런지 참 안쓰럽습니다. 듣자 하니 라푼젤 실사화 프로젝트 엎어졌다죠? 작년 12월에 라푼젤 실사화 제작 소식을 디즈니가 전하면서 위대한 쇼맨 마이클 그레이시 감독이 연출을 맡고 라푼젤 역할로 차세대 블랙 위도우 플로렌스 퓨 배우를 낙점 소식이 들려왔었는데 라푼젤 실사화 프로젝트 디즈니가 무기한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진 않았어요. 백설공주 폭망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다들 아시잖아요. 예? 업계 관계자들도 전부 백설공주 폭망을 라푼젤 프로젝트 무기한 중단의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참 다각도로 회자될 작품일 것 같아요. 백설공주. 디즈니에게는 다각도로 회자할 백설공주라는 작품이 있다면 소니에겐 이 작품이 있죠? 이쯤에서 본격적인 에피소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 난 봄, 4월 둘째 주 금주의 팝콘 무비 크레이븐 더 헌터 지금 시작합니다. 영화 크레이븐 더 헌터는 마블 코믹스 스파이더맨 시리즈에서 스파이더맨의 숙적 중 하나인 크레이븐 캐릭터를 토대로 만들어진 안티히어로 영화입니다. 원작에 처음 등장한 뒤로 무려 58년 만에 처음으로 실사화된 크레이븐, 영화 크레이븐 더 헌터의 연출자는 영화 마진 콜, 올 이즈 로스트, 모스트 바이어런트, 트리플 프런티어 등을 선보였던 JC 챈더 감독입니다. 그간 JC 챈더 감독이 선보였던 영화와 크레이븐 더 헌터 결이 많이 다르죠? 작가주의적인 성향이 좀 강한 감독이 선보이는 슈퍼히어로 영화 하나. 과연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을까? 사냥꾼이라는 설정에 맞게 소니 스파이더맨 유니버스 작품 중 처음으로 한국으로 치면 19금인 R등급으로 달려보겠다 해서 관객들을 기대하게 만들었는데 망했습니다. 망해도 확 망했어요. 백설공주보다 어떻게 보면 심하면 더 심합니다, 얘가. 추정 제작비가 1억 3천만 불인데 개봉 첫 주 성적이 1,100만 불입니다. 10%도 안 되는 돈을 벌어들인 거예요. 소니 스파이더맨 유니버스 SSU라고 이제부터 칭하겠습니다. SSU 영화 중 가장 낮은 개봉 첫 주 수익을 거둬들였습니다. 마담 웹도 1,500만 불을 개봉 첫 주에 벌어들였는데 1,100만 불이면은 아하... 결국 북미 최종 수익 2,400만 불, 전 세계 최종 수익 5,900만 불 거두면서 쓸쓸히 극장가에서 퇴장했습니다. 이 때문인지 원래 한국에 작년 12월쯤 개봉할 예정이었는데 밀리고 밀려가지고 결국 개봉이 취소되었습니다. 얼마 전에야 한국에서는 IPTV로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IPTV라고 하면은 적어도 돈은 몇천 원 주고 봐야 되잖아요? 곧 넷플릭스에 공개될 것 같은데 한국 넷플릭스에도 그때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경제도 어려운데 1,000원 한 푼이라도 더 아껴야죠. 소니 내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SSU는 크레이븐 더 헌터를 끝으로 막을 내린답니다. 작년 12월 초에 해당 기사가 보도가 되었으니까 아직 크레이븐 더 헌터의 흥행 성적이 발표되기 전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거라 볼 수 있겠는데요. 지들도 알았던 거죠.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 야, 이거 안 돼. 접어. 라고요. 이런저런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아직 끝난 거 아니다. 라는 보도도 있던데, 모르겠습니다. 원조 맛집이었던 MCU도 휘청거리는 마당에 소니 따위 신경 쓰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에라이. 모두가 관심 갖지 않는 SSU의 최종장, 크레이븐 더 헌터의 출연 배우로는 키게스, 퀵실버 그리고 크레이븐까지 슈퍼히어로 역할만 벌써 3번째죠? 에런 테일러 존슨 배우, 거대해진 풍채만큼 존재감이 돋보이는 러셀 크로우 배우, 그리고 프레드 해킨저, 알렉산드로 니볼라, 아리아나 드보즈, 크리스토퍼 에벗 배우 등이 출연을 합니다. 크레이븐 더 헌터 줄거리 요약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발을 뚫고 러시아 어느 설원에 있는 교도소로 향하는 호송차를 보여주며 영화는 시작합니다. 호송되는 범죄자 중에는 아론 테일러 존슨 배우가 맡은
세르게이 크라비노프도 있는데요. 대체 어떤 범죄를 저질렀기에 러시아 교도소에 수감되었느냐? 교도소로 끌려가는 입장이 아닙니다. 찾아가는 입장이었던 거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범죄 조직의 악명 높은 보스를 사냥하기 위해 호송되던 범죄자 한 명 제끼고 호송차에 몸을 실었던 겁니다. 교도소의 왕으로 군림하던 조직 보스는 세르게이를 보면서 야, 네가 그 헌터냐? 아이 참나 그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헌터인지 나부랭인지 야 그거 다 구라잖아 라 비웃는데요. 이를 들은 세르게이, 구라에는 어느 정도 사실이 섞여있기 마련이지. 네가 판 총 때문에 대체 몇 명이나 죽었는 줄 알아 이 깡패 새끼야? 라면서 러시아 교도소의 왕이라서일까요? 깜빵에 대체 어떻게 호랑이 가죽을 벗게 만든 카펫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호랑이 대가리에서 이빨을 톡 꺼내가지고 조직 보스와 그의 일당들을 도륙하고 재빠르게 탈옥에 성공합니다. 러시아, 세르게이, 헌터. 이게 다 어디서부터 시작된 얘기냐? 세르게이에게는 러셀 크로우 배우가 분한 러시아 출신 니콜라이라는 아버지와 프레드 해킨저 배우가 연기한 드미트리라는 동생이 있습니다. 니콜라이는 런던을 근거지로 활동하는 거대 갱단의 두목입니다. 주로 보약 밀매업을 담당하고 있고요. 파워가 곧 세상의 전부라고 믿는 집단에는 마초라면서 유난 떠는 약육강식이 곧 인생 철학인 양반입니다. 세르게이와 드미트리가 재학 중인 고급 사립학교에 학기 중인데도 아버지가 불쑥 찾아와서 어디론가 가자고 합니다. 세르게이와 드미트리 두 아들, 아버지를 썩 반기지는 않습니다. 남자, 파워, 네 힘으로 성취해낼 수 없다면 네 자신을 원망해라. 이런 사고방식을 가졌으니까 답답하다고 느낄 수밖에요. 답답한 양반이 대체 왜 학기 중에 불쑥 아들들의 학교에 찾아왔느냐? 꽉 막힌 양반하고 살아날 여자 있겠습니까? 미쳐버릴 수밖에요. 정신병을 앓던 아내, 아이들의 엄마를 니콜라이는 나약해 빠져가지군 하면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어요. 아들들이 아버지를 더욱 원망하는 이유기도 하죠. 결국 어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장례식장 가는 건가요? 라는 아들들의 질문에 니콜라이는 자살한 사람에게 장례식은 사치야. 엄마 죽었다고 나약해지지 마라. 이런 때일수록 유희거리를 찾아 나서야지. 우리 가문 방식대로 우린 지금 사냥하러 간다. 라면서 가나로 향합니다. 이 미친놈이죠. 많고 많은 사냥터 중에 가나로 간 이유가 뭐냐? 거기에는 자르라는 그 누구도 사냥에 성공하지 못한 오히려 사냥꾼들이 사냥을 당한 전설적인 사자가 한 마리 살고 있습니다. 전설을 죽인 자 전설이 된다라는 모토 아래 니콜라이가 아들들을 이끌고 자르 사냥에 나서죠. 전설의 포켓몬이 쉽게 잡히겠어요? 이리 돌고 저리 돌아야 흔적 한번 볼까 말까 하죠. 번번이 허탕만 치다가 그렇죠. 세르게이와 드미트리 앞에 전설의 포켓몬 자르가 등장합니다. 진짜 전설은 총, 칼 이딴 거 없이 타고난 무기만 딱 들고 정정당당하게 붙는 거야 라는 정신을 갖고 있던 세르게이는 자르를 보고 조건 반사적으로 겨눴던 총구를 서서히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를 본 자르도 나를 봤는데도 안 쫄아? 너는 내가 인정한다 라는 눈빛을 보냅니다. 그렇게 김두한하고 시라소니처럼 서로를 인정하고 각자 갈 길 가나 싶었는데 니콜라이가 자르 몸에 총알 한 발 박아 넣습니다. 이내 자르는 흥분하고 세르게이를 산채로 도륙하죠. 겁에 질린 드미트리는 도망가고요. 이렇게 세르게이는 죽고 드미트리가 형을 기리기 위해 자르 사자 대가리 내가 따겠다 해가지고 크레이븐 더 헌터가 된 것이냐? 그건 아니고 마침 공교롭죠? 마침 아리아나 드보즈 배우가 맡은 칼립소가 유년 시절의 칼립소가 할머니 뵈려는 부모님 따라 가나에 여행을 왔어요. 이 할머니가 또 한 주술합니다. 가문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슈퍼파워 물약이 있는데 칼립소에게 이젠 때가 된 것 같구나 라면서 이 물약을 전해줍니다. 슈퍼파워 물약의 효능이 뭐냐? 이걸 먹은 자 누구나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올 것이다. 단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슈퍼파워 물약 누가 먹겠습니까? 그렇죠. 세르게이가 먹습니다. 어떻게? SSU에 뭘 더 바라겠습니까? 우연히 먹게 됩니다. 드래곤볼도 아니고 소니라서 일본 거 빨아다 쓴 건가? 칼립소가 세르게이의 죽어가는 길을 느꼈나봐요. 초원 풀떼기 한 두어 번 헤쳐나가다 보니까 자르와 그 앞에 놓인 다 죽어간 세르게이를 칼립소가 발견합니다. 자르도 총을 몇 방 맞았으니까 피를 뚝뚝 흘리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피가 세르게이의 상처로 떨어집니다.
칼립소를 본 자르, 야야 이거 좀 네가 처리해라. 아, 난 좀 쉬어야겠다 해서 자리를 비워줍니다. 이때 칼립소가 뭐 그전에 할머니랑 나눴던 뭐 이런저런 대화도 있고 해가지고 이 친구인가 보다 해서 슈퍼파워 물약을 생면부지인 세르게이에게 먹입니다. 그 덕에 세르게이는 병원에서 공식 사망 판정 받은 지 3분 후에 깨어나게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그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색다르게 모가지를 꺾는 초원이의 자르 방식으로 말이죠. 살아 돌아온 세르게이에게 니콜라이는 미국에 있는 동안 많이 나약해졌구나. 사자를 앞에 두고 총구를 거두고 말이야. 넌 내 사업을 물려받을 놈이다. 네 애미처럼 나약해 빠져서는 안 되지. 적에게 빈틈만 보일 뿐이야. 뉴욕에 있는 학교 나약해 빠진 드미트리 놈만 돌려보낼 거다. 넌 내 곁에 남았어. 사업 물려받을 준비다 해. 라 합니다. 참 훌륭한 애비 새끼예요. 그죠? 세르게이가 병원에서 사선을 넘나드는 동안 니콜라이는 전설의 포켓몬 자르의 모가지를 땄습니다. 아버지 같은 인물이 되지 않길 바랬던 어머니의 유언. 기껏 살아 돌아왔더니 나약해 빠져가지곤 쯧쯧 거리는 아버지. 마지막 너를 위한 선물 드립까지. 세르게이는 그날로 아버지와 절연을 하고 집에 드미트리만 남겨놓은 채 과거 어머니와 함께 캠핑 가곤 했던 러시아 초원으로 떠납니다. 그곳에서 세르게이는 아버지 같은 범죄자 사냥하는 사냥꾼이 되겠다라고 다짐하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현재로 와서 세르게이가 호랑이 이빨로 제낀 로시아 조직 보스 있었지 않습니까? 그 양반 자리가 공석이 되었으니까 이걸 차지하려는 이전 투구가 벌어질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영화의 메인 빌런 알렉산드로 니볼라 배우가 맡은 알렉세이 시체비치, 일명 라이노가 등장을 합니다. 로시아 조직 보스가 헌터한테 당했다더라. 헌터는 목록에 이름이 올라가면 빠져나갈 길은 죽음뿐이라더라. 내 이름도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더라. 어라? 웬 USB가 여기 있네. 이거 헌터라 불리는 놈 이거 세르게이잖아. 야 드미트리 그 동생놈 요즘 뭐하냐? 뭐? 아빠 돈으로 런던에서 클럽 운영한다고? 잡아와 그럼. 그렇게 라이노 일당은 드미트리를 납치하고 이를 접한 세르게이 크레이븐 더 헌터는 빡친 나머지 라이노 사냥에 나서기 시작하는 데 과연 세르게이는 드미트리를 무사히 데려오는데 성공할까요? 알렉세이 시체비치는 대체 왜 라이노라 불리는 걸까요? 헌터의 정체는 세르게이다 라는 내용이 담긴 USB는 누가 라이노에게 가져다 준 걸까요? 지금 IPTV로 확인해 보시거나 조금만 기다리신 뒤에 곧 넷플릭스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크레이븐 더 헌터 보실지 안 보실지 기준 설명드리겠습니다. 슈퍼히어로 영화를 좋아하시면 한번 봐보시죠가 아니라 봐주시죠. 예, 그래도 정이 있는데 SSU 마지막 가는 길 배우 가는 차원에서라도 봐주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 다음에 볼만한 기준이 뭐가 있냐면은 굳이 하나를 찾자면은 아론 테일러 존슨 배우의 색도 시발 야성미 넘치는 식스팩 보시고 싶으시면은 필히 관람하십시오. 복근이 화가 잔뜩 나 있어요. 이 배우가 꾸준히 몸매 관리를 해왔어서 이번 영화를 위해 급조한 근육이 아니라 원래 이런 근육에 좀 더 뻘크업을 해가지고 화를 잔뜩 키워놓은 거라서 아주 태가 다릅니다. 태가. 운동 좋아하시면은 아론 테일러 존슨 배우 보시면서 고생 많이 했네 이렇게 토파 보시는 재미가 있으시지 않을까 싶네요. 이런 거 싫어하시면 보지 마십시오. SSU 나 질렸다 하시면은 보지 마세요. 시리즈가 안고 있는 단점을 고스란히 반복하는 작품입니다. 불필요한 캐릭터에 멋대거리 없는 악당, 억지 전개, 부족한 핍진성 등등 어떻게 보면은 팝콘 무비로서 이만한 조건이 없기도 하지만 그래도 나는 짜임새 있는 작품 보면서 시간 보내고 싶다 하시면 보지 마세요. 그 다음에 라이노 캐릭터에 기대감을 품었던 분이라면은 절대 보지 마십시오.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 말미에 강철 수트 입은 라이노 캐릭터가 잠깐 출연하죠. 메카닉한 디자인으로 재구현한 라이노. 저는 라이노란 캐릭터를 어스파2로 처음 알게 됐는데 외관이 참 멋있더라고요. 한번 원작을 찾아봤죠. 원작에서는 그냥 덩치 좋은 아재가 코뿔소 옷이라고 해야 하나? 쫄쫄이 비슷한 거 입은 모양새더라고요. 야, 이거 재해석 잘했다. 그래, 뭔 얼어 죽을 코뿔소 인간이야 했는데 크레이븐 더 헌터에서는 코뿔소 인간이 등장합니다.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큰 팬이 아닌 저도 뭐야 이게 하면서
혀를 끌끌 찼는데 큰 기대감을 한아름 안고 계셨던 분들이라면은 화병만 나실 테니까 안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크레이븐 더 헌터를 보고 제가 느꼈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에 대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았던 점. 액션이 다채로워요. 제가 어디서 잘못 주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오프닝과 하이라이트 장면 빼고는 액션이 거의 없다. 뭐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오프닝 때 한 번, 동생 추격할 때 한 번, 동생 구출할 때 한 번, 마지막 하이라이트 장면까지 굵직굵직한 액션 장면이 한 4-5번 정도 나와요. 그리고 또 뭐 중간중간에 짜잘한 액션 장면도 많이 나오고 보는 맛이 없진 않습니다. 크레이븐만의 특출난 능력에 대한 집중과 선택이 없이 있는 슈퍼파워 없는 슈퍼파워 다 때려 넣어서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게 흠이긴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뭐 이런 액션 저런 액션 다 나오니까요. 눈요기는 충분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이 좋게 다가왔고요. 두 번째로 좋았던 점은 사냥꾼으로서의 면모가 조금 나오긴 해요. 그래도 나오니까 만족스럽더라고요. 대체 헌터의 면모는 언제 보여주나 했는데 동생 구출할 때 아주 잠깐 나오거든요. 은신에 특화되어 있는 면모를 거기서 딱 보여줘요. 발걸음 소리를 최소화한 채 적 등 뒤에 딱 붙어가지고 그들의 그 보폭에 맞게 살금살금 목표 지점으로 움직이는데 이 장면에서 조금이나마 긴장감이 맴돌더라고요. 뭐 사자라고 뭐 맨날 전면전을 벌이는 건 아니잖아요. 숲을 뒤에 숨어가지고 때를 기다리기도 하고 살금살금 먹잇감에 접근하기도 하고 그런 면모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괜찮게 느껴졌습니다. 너무 짧아서 흠이지. 그 다음에 좋았던 점은 SSU 최초로 드디어 자기 복제 빌런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베놈 3편 에피소드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시리즈물의 가장 큰 문제가 빌런들이 다 하나같이 주인공이랑 비슷하다는 점이에요. 베놈 1편, 2편 악당도 다 베놈처럼 심비오트 주입되어가지고 만들어진 괴물이고 3편에서는 그 널빤진가 뭔가가 보낸 똥개들 뭐 베놈과 다르다면 다르지만 심비오트 행성인가요? 거기서 왔으니까 뿌리는 같잖아요. 모비우스랑 마담 웹 전부 주인공과 같은 약물을 복용하거나 비슷한 계기로 비슷한 능력을 가진 초인이 되어가지고 주인공과 대적을 하잖아요. 테란과 테란이 붙으면 뭐 그 나름의 재미 물론 있습니다만 비주얼적인 만족감이 좀 떨어지죠. 다른 종족 간의 전쟁이 좀 더 그림상으로는 흥미롭잖아요. 늘 같은 구도가 반복되어가지고 그간 별로였는데 크레이븐 더 헌터에선 그렇진 않습니다. 라이노도 그렇고 중간에 살짝 등장하는 포리너도 그렇고 다른 능력을 갖고 있어서 자기 복제처럼 느껴지진 않아요. 물론 뭐 라이노도 따지고 보면은 크레이븐처럼 약물 복용으로 탄생한 악당이긴 하죠. 능력도 신체적 조건이 급상승한다라는 점에서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뭐 생김새라도 얼추 다른 놈이 탄생한 게 어딘가 싶더라고요. 외형은 추후 얘기고 마지막으로 좋았던 점은 러셀 크로우라는 배우의 존재감이었습니다. 묵직해요. 실제로도 많이 묵직해지시긴 했는데 여튼 무게감을 딱 갖고 극을 이끌어 나가 주니까 사실상 이 영화의 찐 빌런이거든요. 크레이븐 더 헌터가 왜 만들어지게 됐는가? 아버지 니콜라이라는 인물 때문이잖아요. 이런 점들을 러셀 크로우 배우가 제대로 무게감을 갖고 관객들에게 설파를 해줘가지고 매력 없는 캐릭터들 사이 그나마 봐줄 만한 인물이었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좋게 다가왔어요.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 크레이븐 더 헌터 캐릭터의 특색이 부족해요. 처음 본인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때는 사자의 면모, 뭐 속도, 후각, 근력 등등을 보여줘가지고 사자의 피랑 칼립소 할머니가 만들 슈퍼파워 포션 이 세르게이에게 이런 면모를 안겨다 줬구나 싶었거든요. 이를 발현해서 사자처럼 밀림의 최상위 포식자로서 먹잇감들을 도륙해내겠다 라는 취지를 느끼려면 느낄 수는 있었어요. 그러다가 납치된 동생이 타고 있는 차 추격하는 장면에서는 뭐 사자에 피고 나발이고 벽 타고 수영 겁나 잘하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도 생채기 하나 안 나고 캡틴 아메리카 그 스티븐 로저스 보는 줄 알았어요. 아니 스티븐 로저스도 뚜까 맞으면 피는 철철 흘리거든요. 얘는 몇십 킬로미터 속도로 뭐 강인지 바다인지 위에 떠있는 부표를 정면으로 맞았는데도 멀쩡해요. 생채기 하나 없어요. 명확한 한계를 설정해 놓고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가 슈퍼히어로물의 매력이기도 한데 이런 지점이 없어요. 비행만 못할 뿐이지 뭐 웬만한 능력은 지상에서의 웬만한 능력은 다 갖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맥이 빠지죠. 그나마 등장하는 은신술은 뭐 한 3분 정도밖에 안 보여주고
영화 그 외에는 계속해서 치고받고 투닥투닥거리는 것밖에 안 보여주니까 캐릭터가 정말로 사냥을 하는 듯한 면모를 보여주는 장면은 부족했다. 제가 또 앞서서 슈퍼히어로물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 영화의 또 아쉬운 점이 도드라지는데요. 크레이븐은 태생이 스파이더맨의 숙적, 즉 빌런입니다. 원작을 안 읽어봐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제 찾아보니까 사냥의 쾌감에 매료된 인물인데 뭐 어쩌다가 스파이더맨이랑 얽히게 되어가지고 뉴욕 빌딩 숲속을 헤쳐가면서 스파이더맨 사냥에 나서는 캐릭터래요. 재미를 위해 뭐 동물이 됐든 인간이 됐든 사륙을 일삼는 캐릭터인데 영화에서는 그런 면모가 전혀 안 나옵니다. SSU가 기치로 내걸은 안티 히어로가 아닌 거죠. 오히려 동물농장 아저씨 마냥 동물들을 아끼고 밀렵꾼 나타나면은 다신 이 땅에 올 생각하지 마 라면서 엄포까지 놔요. 달라진 시대상에 발맞춰서 동물 사육 대신에 동물과 연대하는 캐릭터로 바꿨다. 뭐 이해 가능합니다. 종을 안 가리고 사냥을 즐기는 캐릭터에서 범죄자 사냥꾼이 되었다. 뭐 이것도 뭐 그래 이해하려면 이해할 수는 있어요. 문제는 이러면 안티 히어로가 아니잖아요. 안티 히어로 시리즈의 고질적인 문제가 또 반복되는 거예요. 스파이더맨 잡겠다고 테러를 일삼았던 빌런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캐릭터로 바뀔 수는 있다. 뭐 혹은 또 다운그레이드 될 수는 있다. 라고는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뭐 불필요한 인명피해가 발생을 하고 난 죄 없어. 이거는 내가 그런 게 아니야. 라는 식으로 만약에 좀 합리화를 하는 모습이 나왔다면 저거 반성할 줄 모르는 놈이네. 나쁜 놈이네.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스파이더맨이 뭐야 너 사람 죽였어? 너 나쁜 놈. 아니야 나 나쁜 놈 아니야. 난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야. 사람을 죽여놓고 뭔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야. 뚜시. 이 거미 새끼 내 말은 듣지도 않고 날 모욕해? 그래 거미 새끼 너 한번 죽어봐라. 이렇게 전개라도 됐으면 안티 히어로 뭐 나발이니 뭐 이런 게 이해가 될 텐데 크레이븐은 뭐 그런 면모가 없어요. 만약에 크레이븐 더 헌터가 잘 되었다면은 소니 입장에서는 언젠가는 스파이더맨과 맞붙는 그림을 그리려고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악인으로서 면모가 조금이나마 비추어졌어야 했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몸 좋은 동물농장 아저씨예요. 몸 좋은 신동엽 씨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러니까 스파이더맨과 어떻게든 연결시키려는 시도가 짜쳐 보이는 거죠. 악당이 쏜 독주사에 크레이븐이 환각을 보게 되거든요. 악몽에 시달리게 해서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게 만드는 효과를 그 독주사가 지니고 있는데 악몽 속에서 온갖 거미들이 크레이븐을 덮쳐요. 왜 거미가 크레이븐에게 악몽이냐? 정신병원에 갇힌 어머니가 거미만 보면은 경기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정신병원에 갇힌 어머니가 거미를 보고 경기를 일으키는 거를 크레이븐이 어떻게 아는지부터가 의문인데 이건 차치하고 정말 생뚱맞게 등장합니다. 동물농장 아저씨로서 각종 독극물들을 제조해서 범죄자 사냥할 때 쓰던 양반이 왜 거미에게만큼은 경기를 일으키는지 납득이 안 돼요. 차라리 자기 몸에 박힌 독주사가 환각 속에서는 자기를 물고 있는 거미로 보여가지고 얘를 떼내려는데 자꾸 다른 거미들이 연달아 덮친다든가 이랬으면은 거미에게 경기를 일으킬만 하네 할 텐데 다짜고짜 거미를 보면서 저리가 뭐 이럽니다. 물론 이렇다고 해서 이를 스파이더맨의 적개심을 갖게 되는 계기로 설정하기에는 여전히 억지스럽긴 하죠. 그럼에도 갑자기 거미 저리가 하는 것보단 100배 낫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쉬웠던 점은 이 작품의 핍진성이 전부 다 모순이에요. 모순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선은 범죄자 사냥꾼이라면서요. 그러면 아버지부터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에 대한 복수 뭐 이런 것들을 좀 기치로 내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혈육의 정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살려두겠다라는 식의 자기 합리화라도 나오면 모르겠는데 없어요 그런 거. 또 10수년이 흘러서 변호사가 된 칼립소를 크레이븐이 찾아내는데 내가 여기 있는지 어떻게 알았죠? 라는 칼립소의 질문에 난 사냥꾼입니다. 추적에 특화되어 있죠. 라고 대답할 땐 언제고 바로 칼립소에게 난 추적에 특화되어 있긴 하지만 사람 좀 찾아줄래요? 뭐야 이게? 주요 서사가 전부 모순이에요. 코웃음을 치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팝콘 무비로서 뭐 썩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칼립소 얘기 나왔으니까 정말 불필요한 캐릭터인데 이 캐릭터가 존재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메딕으로서 역할 수행하라고 만들어 놓은 캐릭터예요. 빨피까지 떨어진 크레이븐이 반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슈퍼파워 포션을 먹어야 하니까 등장시킨 캐릭터입니다. 처음 가나 밀림에서 슈퍼파워 포션을 먹일 때도 뜬금없었지만
하이라이트에서도 할머니 이후로 슈퍼파워 포션이 명맥에 끊겼다라고 내가 말했었지만 알고 보니 뻥이었지롱, 또 있었지롱 하질 않나. 활은 또 뭐 호크아이 뺨칠 정도로 기깔나게 잘 쏘질 않나. 그래가지고 주인공을 살려주질 않나. 딱 기능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캐릭터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냥꾼이라면서 변호사에게 사람 찾아달라 할 땐 짜치긴 했지만 그래도 둘이 뭐 파트너로서 기가 막히게 역할 분담하는 장면이라도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없습니다. 그런 거. 그냥 적재적소에 주인공 위기에 처할 때 구원해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칼립소라는 인물을 등장시킨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아쉬웠던 점은 라이노 욕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런 씨발 진짜 아이씨. 어떻게 라이노가 되었는가? 강해지고 싶어서 병을 치료하고 싶어서 매드 사이언티스트한테 약물을 주입받았고 그로 인해 강철같이 단단한 피부에 엄청난 근력이 생겼지만 극심한 고통을 수반해서 안정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거든요. 그래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넘어갔어요. 문제는 이 역할 자체가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 아니면은 라이노라는 캐릭터를 소화한 배우의 함량 미달 때문인지 도대체 원인마저 제대로 콕 집어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라이노라는 인물이 너무 하남자입니다. 연기 톤은 한없이 가볍고요. 라이노 변신 전에 평소 입고 다니는 옷 디자인도 모나미 룩에 신발 주머니 등에 메고 있는 게 전부예요. 그러다가 변신하잖아요? 말 그대로 코뿔소 인간이 되고 고민한 흔적이 전혀 없어요. 마침내 그렇게 해서 등장한 코뿔소 인간은 진짜 백설공주 난쟁이에 비견될 만큼 불쾌한 느낌을 팍팍 줬습니다. 불쾌한 느낌으로 빌런의 존재감을 나타내고 싶었다면 성공입니다. 잘하셨어요. 대단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아쉬웠던 점은 알등급이잖아요. 19금. 여기서 야스러운 장면이 나오는 걸 바라진 않았습니다. 대신 킹스맨처럼 사지가 이리 절단되고 저리 절단되는 그런 장면들이 연이어 나오면서 간접적으로나마 사냥의 쾌감을 관객들에게 전달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런 게 영화는 없진 않은데 너무 부족해요. 기왕 R등급으로 가기로 악셀을 밟았으면 킹스맨 혹은 데드풀처럼 엿썰리고 젖썰리고 이런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엿썰 할 때 카메라 전환되고요. 젖썰 때 컷이 넘어갑니다. 다 안 보여줘요. 맛만 보여줘요. R등급을 신청을 해놓고서 R등급에서 가장 약한 맛만 보여줍니다. 거의 동화지만 청불입니다 수준이에요. 이럴 거면은 굳이 R등급을 설정할 이유가 없죠. 어차피 R등급이라는 건 수익적으로 일정 부분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건데 포기한 만큼 그럼 R등급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만족감은 최대한 우리가 챙기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면 모를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거를 대신해서 채운 게 말씀드렸던 엿썰하고 넘어가고 젖썰하고 넘어가고 계속해서 시발시발 거리는 게 답니다. 팍팍팍 거리는 건 엄청 나와요. 이걸로만 R등급을 채워놓으면 이게 무슨 R등급이야 라는 생각에 소니는 다른 영화들은 잘 만드는데 슈퍼히어로는 왜 이렇게 못 만드는 거야 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면서 영화 감상을 마쳤습니다. 이 영화가 왜 망했나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영화 자체는 기존에 나왔던 SSU 영화들이랑 똑같아요. 그렇게까지 특출나게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요. 물론 저는 마담 웹보다는 훨씬 재밌게 보긴 했습니다만 모비우스보다도 좀 더 나았고요. 그럼에도 큰 틀에서는 우리가 먹었던 베놈을 통해서 경험했던 그 맛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객들은 그래도 좀 더 새로운 게 나오기를 바랬는데 결국엔 또 SSU랑 똑같고 크레이븐이라는 캐릭터의 명성 또 스파이더맨 팬들한테나 익숙하지 저같이 슈퍼히어로를 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캐릭터가 있구나라는 걸 이번 기회에 알게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명성도 별로 높지가 않고 또 R등급이라고 했는데 R등급이 맞나 싶을 정도로 밍밍한 수위로 구현한 액션은 이 캐릭터만의 특색이 오롯이 녹아있다라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초인 그 자체다 보니까 특별한 매력도 없고 이 모든 것들이 겹쳐져서 흥행 폭망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작품 자체가 너무나도 형편이 없어서 망했다기보다는 그냥 시리즈 최종장인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네. 유명하지도 않은 놈을 내가 왜 보냐. 이런 정서들이 반영이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흥행 참패라는 성적표를 받아들게 되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영화 크레이븐 더 헌터에 대한 제 별점은 2.5점 뭔가 부족한데 입니다. 저는 일단 블록버스터를 좋아하고요. 돈 때려다 박는 영화 좋아합니다. 팡팡 터지는 거 좋아해요. 이 기준에 크레이븐 더 헌터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따지고 들면 짜치기 이르기 없고 CGT 팍팍 나고 캐릭터 매력도 없는데 그래도 일단은 저기 부수고 여기 부수고 이리 싸우고 저리 싸우니까
비행기에서 보는데 뭐 시간은 잘 가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곱씹어 보면 볼수록 SSU 이놈 새끼들은 변하질 않는구나 라는 생각에 결론적으로 2.5점 뭔가 부족한데 라는 별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영화 크레이븐 더 헌터에 대한 제 한 줄 평은 회광 반조는 없었다 입니다. 해가 지기 직전에 일시적으로 햇살이 강하게 비추어 하늘이 밝아지는 현상을 두고 무협지 등에서는 회광 반조라 칭하는데요. 사람이 죽기 직전에 잠시 원기를 되찾는 상태를 비유적으로 회광반조라 일컫기도 합니다. SSU 최종장으로서 회광반조 크레이븐 더 헌터가 보여주나 했는데 회광반조 따윈 없고 몸 좋은 동물농장 아저씨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광반조는 없었다라는 한 줄 평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 난 봄 4월 둘째 주 금주의 팝콘 무비 크레이븐 더 헌터 에피소드였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진행자 롤린스였고요.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